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문경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있었죠. 한국에서.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텐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유족 가족 여러분들하고 그 관련자분들, 친구분들, 정말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지금 진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꿈을 다 펴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아무 생각 없이 퍼레이드 갔다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사상자가 엄청 속출했는데, 그래도 부상당한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최선의 치료를 받아서 다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슬픕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제 5장 비즈니스 마인드셋 앤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시작을 했는데, 2001년에 엔론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미래를 선도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유망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도가 발생을 했느냐? 경영진의 무능력인가 아니면은 부패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마인드셋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뉴요커 잡지의 그 말콤 글래드웰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특출난 인재에 집착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맥킨지라고 아시죠? 세계 유수 경영 컨설팅 회사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뭐 세계 인류 대학 뭐 MBA 나온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맥킨지가 뭘 주장을 했냐면, 기업들이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탤런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탤런트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스포츠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인재들이 있듯이 이 비즈니스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인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탤런트 마인드셋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의 기업 문화에 있어서는 거의 종교적인 그 믿음으로까지 자리를 굳게 잡고 있었어요. 기업 문화에 결국에는 그 죽음의 그런 씨를 뿌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뭐 최고 학벌 인재들을 모아놓고 또 높은 임금을 줘가면서 리크루팅하는 거, 거기까지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말 치명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문화에서는 그 엔론에서 이 탤런트를, 인재를 숭배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최고의 인재이냐, 인재인 것처럼 보이고 또 인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마인드셋이라고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고요? 자신들의 실패를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드셋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초반쯤에 그 홍콩 대학 학생들에 대한 그런 리서치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홍콩 대학 학생들의 이제 고정 마인드랑 성장 마인드셋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우리가 한 그런 리서치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그 서베이 밑에 당신의 시험 점수를, 평가 점수를 적어달라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캐럴 드웩이 깜짝 놀랐던 게 40% 이상의 학생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점수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받은 점수를 적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적어놨다는 거죠. 정말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됨으로써 자기의 실패나 문제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포장하려 하고 마치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천재인 양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콤 드웰이 말을 했듯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고쳐나갈 수 없는 회사는 번창할 수가 없겠죠. 짐 컬린스가 To Great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좋은 회사와 위대한 회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최소한 지난 15년 동안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온 회사로서 주가가 그 업계 평균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회사 11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우수한 회사에서 훌륭한 위대한 회사로 이렇게 도약은 없었던 같은 업계의 같은 업종의 경쟁사들을 뽑아서 그 두 번째 그룹에 넣었대요. 또 세 번째 그룹은 굿 회사에서 그레이트 회사까지 도약을 했지만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 기업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회사들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였냐면 바로 리더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가 크게 좌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이 기업을 최대한 가장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다 이 첫 번째 그룹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들을 보면은 막 엄청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막 뿜어 나오고 아주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막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평범하고 자기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혹독한 답이 나와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끝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리더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개선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겠죠. 기업들을 위해서.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들은 보통 그 멘토링이라든지 인재 개발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성장 마인드셋 가지고 있는 리더만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더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의 C. 아이아코카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 리더로도 인정을 받았었지만 크라이슬러 임기 그 전반기에는 이 회사를 훌륭하게 잘 리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 자신의 그 위대함에 대한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회사보다 자기의 유명세를 더 신경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가 또 크라이슬러가 그냥 평범한 수준의 회사를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천재 같은 그런 기업 리더들은 또 다른 천재들을 주변에 두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만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포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든지 직원 개발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주변에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포진시켜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항상 듣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들,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목표를 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 마인드랑 고정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한 기업의 운명을 가늠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떤 유형의 리더인지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엄마로서 저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가정의 리더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회사의 그 CEO들은 운명을 결정하는 그 리더가 되는 거고요.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로서 진짜 이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만이 그 리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저희들은 벌써부터 이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그런 성장 리더로 잘 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기를 바라고 내일 계속해서 이 기업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마인드셋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영상 관련된 앱
때문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